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다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잠자는 동안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고도 통증도 없이 찾아옵니다. 순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다음 순간에는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신경과 의사로서 저는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흡연,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이 아니라 그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비타민입니다. 네, 정말로 비타민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뼈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만 일부는 특히 고용량이거나 잘못된 시간에 복용할 경우 조용히 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뇌출혈 또는 혈압 급상승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인기 있는 비타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뇌가 가장 민감한 일은 아침 시간에 이러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타민 D2, B6A 또는 나이아신을 복용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비타민이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만약 이 내용이 처음이라면 댓글에 제로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뇌 건강이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헬트 365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조언을 특히 노년층을 위해 준비해드립니다. 가장 놀라운 비타민, 즉 비타민 D부터 시작해봅시다. 비타민 D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평온한 잠이 위험한 밤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비타민 D가 뼈, 기분, 심지어 면역 체계에도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적당히 섭취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특히 저녁에 섭취하면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이런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해군 퇴역 군인인 발터 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총명하고 규율이 있었으며 자신의 건강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계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보조제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한 1만 IU 용량의 비타민 D 캡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뼈를 보호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단순한 습관이 서서히 그의 몸을 조용한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는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렷하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칼슘 수치, 동맥의 경직, 그리고 혈압의 변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인은 비타민 D의 독성이었습니다. 특히 의사의 지시 없이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혈액 내에 칼슘이 축적되고 몸은 이 과잉 칼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슘을 동맥으로 보내 동맥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맞춰보세요. 바로 뇌로 가는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동맥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탈수, 나쁜 수면, 그리고 밤의 칼슘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까지 더해지면 뇌졸중이 일어나기 딱 좋은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아무런 경고 신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꼈지만 깨어나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모를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많은 비타민 D 보충제에는 실제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타일러의 5형 IU, 10형 IU와 같은 고용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이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결핍이 없는 경우 하루 이 0 IU조차도 너무 많은 용량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다면 특히 칼슘이나 심장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혈중 농도를 확인하고 반드시 아침에 복용해야 하며 자기 전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보충제에는 몇 IU가 들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다른 사람들도 이 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내용이 놀라웠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운 비타민은 많은 사람들이 심장 건강을 위해 섭취하지만 노인들에게는 혈전보다 더 위험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비타민 E는 종종 심장의 조력자라고 불립니다. 만약 오랫동안 이 비타민을 복용해 왔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E를 식단에 추가하는데 이는 심장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지어 기억력과 피부 상태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장지 라벨에는 적혀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특히 흔히 쓰이는 심장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뇌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에블린 브룩스 여사, 81세, 오하이오 출신의 은퇴한 사서입니다. 그녀는 영리하고 재치 있었으며 항상 책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심장판막에 문제가 있어 혈액을 묻게 하는 약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죠. 그녀의 의사들은 상태를 꼼꼼히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잡지 광고에서 본 천연 비타민 E 한 병을 구입했습니다. 각 캡슐에는 800IU 국제 단위가 들어있었습니다. 기억력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먹어봤어요. 라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심한 두통과 혼란,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뇌 검사를 해보니 뇌출혈, 즉 뇌 내출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고혈압 때문도 넘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응고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와파린과 고용량 비타민 E의 병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뇌에서 아주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충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량의 비타민 E가 천연 항응고제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즉, 이는 혈액 응고를 늦춘다는 뜻입니다. 이미 아스피린, 플라빅스 또는 다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여기에 비타민 E를 추가할 경우 뇌출혈 위험이 약간 증가합니다. 특히 뇌에서는 아주 작은 출혈도 언어, 기억력 또는 보행 능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에게 권장되는 일의 섭취량은 겨우 15mg, 즉 약 22국제 단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보충제는 한 캡슐에 200, 400, 심지어 1000국제 단위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고나 공고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매일 이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에블린 씨는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지팡이의 의지에 움직입니다. 그녀의 단기 기억력은 결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바로 이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노인분들이 비타민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비타민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압약을 복용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보충제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뇌출혈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울 텐데 신경과 에너지를 위해 사람들이 복용하는 또 다른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은 조용히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6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비타민 B6는 종종 신경을 돕거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보조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약국에서 에너지, 집중력, 심지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가 적힌 병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타민 B6가 노화된 신경에 좋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비타민 B6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실제로 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해롤드 젠킨스 씨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는 76세였고 캔자스 출신의 은퇴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발이 저리고 손이 찌릿찌릿하며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엔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의 영양제를 살펴보자마자 문제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신경 건강을 돕는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뇌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알약에는 비타민 B6과 100mg씩 들어있었고 그는 하루에 2알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루에 200mg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이는 노인권장 상한선의 10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사실입니다. 일부 비타민과 달리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비타민 B6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됩니다. 노인의 경우 이는 마치 전선의 절연체처럼 신경을 보호하는 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저림, 무감각, 근육 약화, 떨림, 심지어 혼란이나 기억력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관절염, 노화 또는 초기 치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B6 중독일 수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며 피할 수 있었던 신경 손상이 도움을 주기 위해 복용한 알약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이 손상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젠킨스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보충제 복용을 중단했고 손상이 더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뇌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뇌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분명히 해두자면 비타민 B6는 중요하지만 아주 소량만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하루에 단지 2에서 10mg 정도만 필요하며 이 양에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상점에서 판매되는 뇌 기능 보조제의 많은 알약에는 50, 100, 심지어 2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약 신경, 뇌, 에너지라는 문구가 적힌 어떤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라벨을 확인하고 용량을 살펴본 뒤 그런 보충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그런 보충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비타민 A 같은 몇몇 비타민은 안전하지 않을까. 어쨌든 시력에 좋다고 하잖아, 맞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A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대부분의 노년층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비타민 A가 좋은 시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면역 체계를 강화하거나 피부 건강을 위해 혹은 누군가가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비타민 A를 복용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타민 A가 과다하게 섭취되면 그저 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체내에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개골 내 압력을 높여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고 시력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로시 사이먼스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9세였습니다. 오리건주 출신의 은퇴한 피아노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했고 자신의 거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흐릿한 시야가 나타났고 이어서 어지럼증과 불분명한 말투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최악의 상황, 즉 뇌졸중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상검사를 실시한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전이나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개강 내 압력이 상승해 뇌 안의 압력이 너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뇌적 수액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뇌의 작은 정맥들이 과도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비타민 A 중독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피부와 눈을 위해 고용량의 보충제를 복용해왔습니다. 하루에 거의만 IU를 복용했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즉, 우리 몸은 비타민 A를 간, 조직, 심지어 뇌에까지 저장합니다. 비타민 C나 B처럼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비타민 A는 더욱 빠르게 축적됩니다.
체내의 비타민 A가 과다하게 축적되면 가성 뇌종양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뇌에 종양이 없는 상태입니다. 증상으로는 두통, 흐릿한 시야 또는 복시, 어지러움, 메스꺼움, 심지어 영구적인 시력 상실이나 인지기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종합 비타민제에 이미 권장량의 비타민 A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도드 씨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피부, 눈 또는 노화 방지용 보충제를 추가로 복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용량을 2배, 3배로 늘리게 됩니다. 노인들에게 안전한 상한선은 하루에 약 2,500에서 3, 0 국제 단위 정도이며 이마저도 필요할 때 의사의 감독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많은 보충제에는 5,0에서 10, 0 국제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용량이 들어있습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매일 복용할 경우 피해가 점점 누적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드 씨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기적인 시력 검사, 혈압 관리, 균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알고 자신과 자신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력에 좋은 비타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비타민이 갑자기 혈압을 올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제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비타민은 여러분이 복용했거나 심장 건강을 위해 복용하라고 권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는 종종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방법으로 칭송받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실제로 이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비타민은 심장 건강 보조제, 에너지 음료, 그리고 강화된 시리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노년층에게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나이아신은 조용히 심각한 혈압 변동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 밀러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82세입니다. 플로리다 출신의 은퇴한 우편 배달부입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이상한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어지러움이 매일 아침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것이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혈압약을 탓했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달랐고 아무도 그것을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심장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면 라벨에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한 번 복용에 나이아신 1000배의 효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루에 2번 복용했습니다. 즉 하루에 2영정이나 되는 셈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6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고용량의 나이아신을 복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어 얼굴이 붉어지거나 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혈관이 다시 수축하고 좁아집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수축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요요 효과는 마치 망치로 섬세한 유리를 두드리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결국에는 무언가가 깨집니다. 데니스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2분 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곧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가 매일 심장 건강을 위해 복용하던 보충제가 조용히 그의 뇌를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한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용량의 나이아신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홍조 현상이 없거나 서방형으로 출시된 제품을 구입하면서 그런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버전조차도 혈압을 높이고 심방세동을 유발하며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년층은 의사의 감독 없이 하루에 50mg 이상의 나이아신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리듬에 문제가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제품의 동봉된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데니스는 나이아신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한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5가지 인기 있는 비타민 각각이 어떻게 모르게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후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섭취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뇌를 위험 없이 보호해주는 진짜 음식, 즉 진정한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도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비타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면 그 대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몸은 알약에 의존해서 기능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진짜 음식, 즉 온전하고 자연적이며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통해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뇌가 인식하고 흡수하며 적절한 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렛 윌슨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는 73세로 애리조나에서 은퇴한 학교 교장입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보충제로 가득 찬 서랍을 꺼내 보였습니다. 뼈를 위한 비타민 D, 심장을 위한 비타민 E, 에너지를 위한 비타민 B 복합체, 콜레스테롤을 위한 나이아신, 그리고 뇌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비타민과 몇 가지 다른 보충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균형을 잃기도 했습니다. 혈압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그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알약들을 하나씩 버리고 그 대신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마법 같은 다이어트도 복잡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단지 적절한 시간과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하는 단순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인 삶은 달걀 1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반 개, 천천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베리 한 줌, 그리고 뇌의 수분을 공급해주는 실온의 물 한 잔. 가끔은 호두나 아몬드를 몇 알 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분말도 어떤 알약도 없었습니다. 오직 음식만 진짜이고 알아볼 수 있으며 영양가 있는 것들만 불과 몇 주 만에 먹이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몇 년 만에 머리가 이렇게 맑아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는 수분, 건강한 지방, 지속적인 에너지원, 그리고 자연 상태의 미량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할 뿐입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좋은 식품 중 일부는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이들은 엽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연어 또는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에는 비타민이, 마그네슘, 그리고 뇌 건강에 좋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통곡물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심장, 뼈 건강을 돕고 기분과 움직임도 개선해줍니다. 당신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입 한 입이 곧 치유가 됩니다. 마지막 경고신호, 인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이 인생의 단계에서는 모든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실은 당신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복용하는 알약이 아니라 그 알약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60세, 70세, 80세가 된 당신의 몸은 수십 년 전과는 달리 보충제를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좋은 습관도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비타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라벨을 읽으세요. 질문하세요.